모임에서 돌아와 기분이 좋기는커녕 왜 마음이 무거웠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할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연결의 질, 즉 진정으로 우리 삶에 더해지는 사람들과 순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과 웰빙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참석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모임 유형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 사교 행사가 아닙니다. 특히 황홍이의 평화 건강 행복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당신을 조용히 지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더 나은 옵션을 선택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탐구할 것이므로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은퇴는 기쁨과 성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하는 연결을 조성하여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합시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바로 부러움과 질투를 부추기는 모임입니다. 이상하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는 단순해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부러움이나 질투와 같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더 많이 마주할 수 있으며 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들은 한 사업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0년 넘게 매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몇 번의 모임에 불참했지만 결국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환영해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환영이 사라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가 잘 지내고 있으니 동창회 기금에 더 기여하거나 식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은근히 말했습니다. 농담 대신 비난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소위 친구 한 명은 심지어 사업가의 회사가 망하는 것을 거의 즐길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개인적인 이정표를 달성하면서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학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7%가 친구나 지인에게서 부러움이나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의 연결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잠재적 요소는 종종 심화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큰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더 공개적으로 비교합니다. 한 친구가 최근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친구는 뒤처졌다고 느끼고 분노나 가십의 순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앉아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캐주얼하게 공유했지만 나중에 그룹에 다른 누군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교는 피할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어려움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비교는 행복한 순간이어야 할 것에 대한 친구의 빠른 판단이나 가십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상처를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부러움이나 경쟁을 부추기는 모임에서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한 친절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정을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진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중요성이 커지는 평화와 상호 존중을 우선시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바로 술 중심의 모임입니다. 최근에 김이라는 65세 남성을 만났는데 그는 이러한 모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한두 잔씩 술을 마시며 긴장을 푸는 이러한 모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운이 나기보다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동료들과 만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밤 외출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연결되는 것을 기대했고 술을 마시는 것은 재미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러한 행사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모임에서 그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 술을 많이 마실 수 없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해 대신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사회적 압력 속에서 그는 마셔야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셨고 그날 밤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김과 같은 경험은 술 없이 긴장을 풀고 연결할 수 있는 더 좋고 건강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술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느려져 혈압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의 과도한 음주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사교 모임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60% 이상이 종종 습관이나 충성심으로 인해 동일한 행사에 계속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술을 포함하지 않는 수많은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산책 후 아침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말에 그룹 하이킹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면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아트 클래스는 어떻습니까? 김이 음주 모임에서 커피 모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관계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대화는 더 진솔해졌고 그는 다음날 후회하기보다는 상쾌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술 기반 모임에서 맑은 정신의 대화로 전환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깊고 진솔한 우정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홍이를 진정으로 황금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시청하고 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A1을 남겨서 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에 감사하며 이러한 통찰력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의 모임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모임입니다. 종종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때때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일하는 68세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시니어 칼리지에서 만난 친구와의 경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열정에 감탄했지만 우정이 발전하면서 그녀는 각 상호작용 후 유난히 지쳐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놀랍게도 흔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사교 모임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지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 이상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대가는 통제되지 않으면 불안 우울증 및 기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은 종종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관점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근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마치기도 전에 친구는 자신의 손주의 학업 성취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이 씨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미묘하지만 영향력 있는 신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개인들이 가십이든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사건이든 부정적인 주제를 종종 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대화에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위험이 3배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갈시키는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 없이 이러한 역학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 후 감정적으로 소진되었다고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설 때일 수 있습니다. 친절함과 기쁨을 주고받으며 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친구를 찾으십시오. 우리를 고양시키는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 정신적 웰빙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또 다른 모임은 품위가 부족한 사람들과 관련된 모임입니다. 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기꺼이 시간을 보낼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품위가 부족한 사람들을 즉시 알아차리기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처음에는 솔직하거나 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배려 부족의 사례가 쌓여 이러한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클럽에 속해 있었던 71세 여성 이 씨가 공유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녀는 동반자 관계와 활기찬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한 회원이 일관되게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전체 그룹 앞에서 다른 회원의 검소한 복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모임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품위 부족,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의 가치에 대한 무시를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작은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미한 짜증거리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품위 없는 상호작용은 노인의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혈압 상승, 면역력 약화 및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 증가에 기여합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품위 없는 행동이 노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안전하고 소중하게 느껴야 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작은 무례한 행동은 실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품위가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익숙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그러나 종종 불편한 환경을 조성할 만큼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모임에서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복장을 비웃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 모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회의 시간을 변경하거나 자신에게만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개인 정보를 캐주얼하게 공유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신뢰하고 공유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배려 부족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듭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을 변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방식이 굳어졌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존중 부족이 커질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때때로 자제력을 잃어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후기 생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에서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지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어떤 말이 오가거나 공유될지 궁금해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개인들과의 모임을 피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한 형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대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상호작용에 평화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노년의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을 기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즐기고 여전히 함께 있다면 아래에 T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의 모임은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모임입니다. 작고 친밀한 그룹이 점차 확장되어 한때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었던 것이 크고 혼란스러운 행사로 변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73세인 최 씨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녀는 4-5명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차 모임의 초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룹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가고 따뜻함과 연결감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친밀했던 모임으로 시작했던 것이 곧 50명 이상의 광범위한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역학관계가 크게 변하여 아늑했던 경험이 시끄럽고 붐비는 행사로 변했습니다. 진솔한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잡담에 갇혀 소음 속에서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모임이 너무 커지면 의미 있는 대화는 종종 사라지고 캐주얼한 인사와 표면적인 교환으로 대체됩니다. 삶의 진정한 순간들을 논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예의 바른 잡담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것에 대해 전혀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방에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은 더 작은 그룹으로 모여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와 업데이트는 길을 잃고 친밀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룹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이 발생합니다. 의무가 증가하고 규칙이 정해지며 사람들은 리더를 선출하거나 회비를 징수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단한 모임으로 시작했던 것이 책임과 기대가 있는 구조화된 행사로 변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최 씨의 그룹은 그룹 리더십에 투표하고 외출 비용을 징수하기 시작하여 편안한 모임을 형식적이고 엄격한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처음에 모임을 즐겁게 만들었던 기쁨과 자유를 억압합니다. 대규모 그룹에서는 파벌이 형성될 수 있으며 좌석 배치나 행사 계획과 같은 가장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때 조화로웠던 그룹 내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영향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리더십 역할 또는 기타 사소한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 계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룹이 커짐에 따라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며 더 많은 규칙 파벌 및 긴장으로 인해 정신적 웰빙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대규모 모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비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회비 단체 외출 활동 비용은 특히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저렴했던 연결 방법이 이제는 월별 가격표가 붙어 즐거운 활동이 재정적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회비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면서 회원들에게 이것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노년에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더 작고 친밀한 모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연결은 대규모 그룹의 방해 요소와 복잡성 없이 관계의 깊이와 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임의 원래 본질을 보존하여
처음에 특별하게 만들었던 따뜻함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연결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그룹의 작별을 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작은 원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열린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진솔하고 풍요로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다른 종류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바로 숨겨진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모임입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으면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이것은 무료로 홍보되는 행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멋진 경험을 약속하지만 종종 너무 늦게 드러나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완벽하게 들리는 무료 온천 여행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여행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참가자들은 쇼핑 지역으로 안내되어 계획하지 않았던 건강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한 참가자는 원하지도 않는 제품에 거의 2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기는 점점 흔해지고 있으며 종종 무료 행사의 약속에 끌려 구매하도록 강요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는 명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로 인해 7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중 상당수는 무료 행사로 광고되는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친절한 초청 뒤에 영업 전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흔한 수법 중 하나는 무료 건강 검진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간단한 혈압 또는 당뇨병 검사를 제공하지만 검진이 완료되는 순간 참가자들은 비싼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기리기 위한 무료 여행입니다. 식사 및 관광을 포함하여 제주도 여행과 같은 멋진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빠르게 영업 발표회로 안내되며 깨닫기도 전에 건강보조식품에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모임은 종교적이거나 자원봉사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자들의 선의에 호소하여 참석자를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종종 초점을 바꾸어 계획하지 않았던 기부나 재정적 약속을 하도록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평생 동안 힘들게 저축한 퇴직 자금이 이러한 함정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단 돈이 사라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이러한 재정적 손실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재정 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결실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료라고 표시된 모든 행사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어떤 형태의 구매가 포함된 모임은 거절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각적인 결정을 강요하는 행사는 피해야 합니다. 항상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큰 구매를 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과 상담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간단한 한마디는 성급한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기르는데 귀중한 습관입니다. 힘들게 번 저축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노력 규율 및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안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독립성 및 삶의 질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선택이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으며 황홍일을 현명하게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대신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자기 관리의 행동입니다. 좋은 모임은 삶의 따뜻함과 의미를 더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웰빙을 위해 종종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임 유형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육성하기로 선택한 연결이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원이 무한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모임이 우리의 웰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모임이 좋은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의 삶의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며 판단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존중과 품위 중심의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임은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사람들에게 미묘하게 비판하거나 대화를 지배하며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묵살하는 모임과 비교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보이지 않거나 지쳐서 돌아온 적이 있다면 진정한 연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육성하는 모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무거운 후회보다는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듭니다. 술 중심의 모임 또는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느끼게 하는 모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순간에는 작은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빨리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술 중심의 모임이 항상 의미 있는 연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그때는 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에는 종종 잊혀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과 웰빙은 더 많은 보살핌과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연결하는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연결은 종종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의 종류는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에는 우리의 몸이 예전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습니다. 활력을 주었던 사교 행사가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의 규모가 압도적이거나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부족할 때 종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더 작은 그룹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크고 비인격적인 모임은 가끔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더 작은 친밀한 원이 제공하는 깊이와 지원은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작은 독서 클럽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이웃과 정기적으로 아침 산책을 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모임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초점 또는 대화를 독점하는 경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역학관계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우리를 소중하고 활력 있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고 상호 지지적인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는 무료 행사든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교 외출이든 이러한 모임은 재정적, 감정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재정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품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할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소모적인 모임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을 보호하여 삶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경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모임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스트레스 받는 경험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들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심사 및 웰빙을 반영하는 선택을 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인식할지 걱정하는 대신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를 고양시켜야 하며 각 결정으로 우리는 내면의 행복을 반영하는 삶을 구축합니다.
황홍이에는 우리를 존중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때입니다. 웃음과 이해로 가득 찬 모임,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보살피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미 있는 대화의 만족감, 공유된 추억의 편안함, 그리고 모든 모임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을 그려보십시오. 이러한 모임은 크거나 웅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초대 명단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소중한 참가자인 작고 친밀한 모임일 때 종종 더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떠나야 할 모임, 유형과 포용하고 싶은 모임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자극하거나 당신의 삶에 긍정성을 가져다주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했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와 일치하는 관계를 육성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찰과 통찰의 여정을 통해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훈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한 가지 교훈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했지만 글에 언급된 인물과 장소의 이름을 한국 이름과 장소로 자동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국어 이름과 장소로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